관심을 두고 가만히 바라보면 인생도 아름다운 시처럼 사라질까요? 자연을 예찬한다는 건 나도 자연의 일부니까 나를 예찬한다는 얘기하고도 같고. 아름다운 것들을 아름답게 느끼며 살면 그게 다 시처럼 사는 인생이라는 시인. 글을 쓰는 입장이어서 사물의 어떤 변화나 이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들 천천히 바라보려고 노력을 해요. 생활 자체가 그렇게 바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바쁜 일은 안 만들어요. 자연의 절기가 서두른다고 빨리 가지 않듯 우리의 일상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힘들면 쉬었다 하고 오늘 못하면 또 내일 하고 살다 보면 또 해야 될 일이 생기거든요. 바쁠수록 잠시 앉았다 가는 거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도시의 배경이 온통 사람이라면 이곳은 사람보다 자연이 더 잘 보이는 골짜기입니다. 이 집 앞마당엔 보통 2년은 키워야 꽃을 본다는 금낭화가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피었네요. (25년) 전 이 산중에 무심코 날아와 새처럼 깃들어 사는 남자 유승도 시인입니다. 앞산과 마주하며 말없이 인사를 나눈 후 곧장 그가 향하는 곳. 실록의 5월이 찾아오면 그를 더 설레게 만드는 곳이 이 헛간이라는데요. 바로 어미딱새 때문이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새가 이 딱새인데 알을 낳았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폴 안에 들어갔나 한번 보는 거죠. 이게 이제 헛간인데 사람이 사는 집 주위에다 많이 짓더라고. 사람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좀 보호가 된다 그럴까? 든든한 보호자를 곁에 두고 어미딱새는 마음 놓고 알을 품습니다. 그렇다고 수컷 딱새가 경비를 소홀히 할 리 없죠. 바로 요 나무 보이시죠, 이거? 요 앞에 이제 물가치도 있고요. 어디요? 저기요, 저 나무도 바로 앞에. 내가 왔다 갔다 하니까 알 났나 해서 조그만 거울로 이렇게 살짝 보니까 살짝 보이더라고요. 딱새에 비해 물가치는 사람을 경계합니다. 자, 그 시간. 돌밭을 뚫고도 쑥쑥 자라는 풀의 생존 본능과 전쟁을 치르는 사람.
네, 시인의 아내입니다. 여기 온 지 20년이 넘었는데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일을 같이 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게 편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하는 거죠. 전 혼자 해도 힘 안 든대. 힘 안 들 만큼만 하죠. 힘들 만큼 안 해요. 힘들지 않을 만큼만. 빠르고 느리고 행동은 달라도 생각만큼은 부부가 똑 닮았습니다. 둘 다 빠르면 안 되고 또 둘 다 느리면 또 그것도 문제고 그냥 느리면 느린가 보다 하고 저는 제 속도대로 하는 거고. 저마다의 속도대로 가는 걸 인정해 주면 그곳이 어디든 평화가 찾아오죠. 이렇게 뒤로.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쟁기를 끄는 건 소가 아니라 승도 씨의 아내. 아니 이렇게 소처럼 일을 시키고도 이전의 평화가 그대로 지켜질지 의문입니다마는 소예요, 저는 소. 눌러주면서 방향을 잡으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해보면요 이게 더 어려워요. 아니 뒤쪽이 더 어렵다고 해도 소 대신에 아내라니요. 아이고 괜찮으세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싶어서 재미있게 하는 건데 전 어떤 일이든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서로 좋은 한도 내에서 같이 사는 거죠. 뭐 억지로 해야 될 일이 없거든요. 억지로 힘들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죠. 그래서 같이 살면은 한 사람이 쫓아가야지 그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그냥 따라가는 거죠. 누가 무엇을 하든 방향이 같으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곳에선 사람도 자연의 일부가 되어 산처럼 들처럼 살아갑니다.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하고 36세 신춘문예 당선으로 등단한 시인 유승도. 하지만 이전까지는 세파에 시달리며 고단한 청춘을 살았죠. 시를 쓰는 가난한 청년 승도 씨에게 시는 생활고를 동반한 어둡고 무거운 세상이었습니다. 현장 막일부터 어부, 탄광의 광부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지만 어딜 가나 감옥이었답니다. 아까 등단 저는 여튼 깜깜한 세상이었어요. 그래도 구절제도 이제 탄광촌인데 아주 내 마음의 색깔하고 똑같다. 다 이제 어디나 다 감옥 같은 느낌이 다가와가지고 완전 벽에 부딪혔을 때가 있었죠. 까만 종이를 한 묶음 사들고 갔는데 보이는 창마다 다 이제 빛 안 들어오게 붙이고 세상 보기 싫어서 잠만 잤죠. 그래서 한두 달을 지낸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새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짝짝짝짝짝 막 나오라는 듯이.
그래서 그 새가 보고 싶어서 이게 그 까만 종이를 붙여놨던 창문을 열었죠. 감옥 같았던 청춘의 틈새로 날아든 작은 새 한 마리. 그 부름에 화답하듯 써내려간 나의 새라는 시 한 편은 시인의 데뷔작이 됐고 승도시를 세상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오래도록 마음의 문을 닫고 세상을 멀리하며 나는 살아왔다. 아침이야, 아침이야. 내가 햇살보다 먼저 찾아와 창문 앞에서 나를 불러 아침을 안겨주었듯 나도 너의 둥지 옆에서 너의 이름을 불러주고 싶다. 해가 지고 밤이 되고 자연은 하나의 흐름이기에 막힘이 없습니다. 그의 시도 그랬습니다. 나의 새를 쓰면서 그 뒤로 이제 한 40편 남짓의 시가 쭉 써졌어요. 나의 새를 만나지 못했으면은 아니면 나의 새가 나를 불러주지 않았다 그러면 거기서 못 나왔을 겁니다. 다시 인생의 어두움이 찾아와도 그조차 아름다운 시가 된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됐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낮에는 보이지 않던 별들이 어두운 밤의 세상에선 반짝이는 것처럼요. 아들이 도시의 대학으로 진학한 뒤 더 오붓해진 살림살이 덕분에 새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생계를 위해 글을 쓰는 짐을 덜어내니 아내가 도맡아 하던 일을 공유하는 시간도 늘었지요. 그런데 공유하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이 빨랫줄. 새들도 좀 쓰죠. 새들도 좀 쓰고 가을에 보면 저기 잠자리들도 쭉 일렬로 그냥 많이 앉아 있죠. 그런 거 보고 이제 시도 또 쓰기도 하고. 이 빨래나 뭐 이런 용도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다 오고 가는 거 스치는 애들이 다 이용하죠. 산새와도 정을 나누는 시인의 마당은 그래서 더 따스합니다. 가만히 바라보는 시선 속에 마음을 담아내면 그게 바로 시라는 시인. 가만히 보면 이런 것도 이렇게 보면 이뻐요. 무당벌레 알인 것 같기도 해요. 초록잎에 무당벌레가 노란 시를 써놨네요. 네, 한참 보고 있을 때도 있어요. 눈앞에서 사라질 때까지. 한참 동안 자연이 빚어낸 생명의 시를 읽고 또 읽습니다. 바라보고 있는 게 좋거든요. 뭐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는 이 나뭇잎들, 뭐 꽃들 이런 것들, 뭐 지나가는 나비, 오가는 새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나한테 뭔가를
던져주거든요. 뭔가 얘기를 하는 듯도 하고. 되게 가만히 있지 않으면 이 닿을 수 없는, 그리고 들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가만히 있음으로 인해서 그 들을 수 있는 말들을 듣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느끼고, 만날 수 있는 것들을 만나는 거죠. 꽃과 나무, 벌과 새, 그들을 벗삼으면 느리게 가도 빈곤치 않습니다. 힘들지 않을 만큼만 일한다는 승도 씨가 웬일일까요? 뭐 한눈에 봐도 일감이 가득입니다.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니 혼자 그거 다 하시면 힘 안 드세요? 그러니까 천천히 안 힘들게 하죠. 힘들면 안 하죠. 힘들면 쉬었다 하고, 오늘 못하면 또 내일 하고. 빨리 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사실 쉬었다 한다는 건 게으름을 피우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난 25년간 이 집을 차근차근 손수 고쳤듯이 서두를 게 없다는 뜻이죠. 그렇게 해도 시간은 마음과는 무관하게 제 속도로 가니까요. 완전히 비어져서 한 3년 이렇게 비어져 있었대요. 그래서 살짝 쓰러지는 집이었죠. 살짝 기울어진 게 뭐 내 모습 같기도 하고, 그래서 괜찮았어요. 골짜기 빈집과 인근 돌밭을 사서 정착하는 일은 그리 낭만적이고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경쟁에 눌려 지친 사람들의 쉼터가 되기엔 충분했지요. 그래서 기울었던 집을 고쳐가며 시인은 행복을 찾으셨나요? 행복, 사랑, 너무 거대한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그냥 살죠. 그냥 사는다고 봐야죠. 그냥 그런 뭐 어떤 거대한 어떤 말들에 끌려가고 싶지도 않고 현혹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저 제 모양대로 맞추고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면 삶도 자유로워진다는 승도 씨. 이 사람 오기 전까지 다 하려고 그랬더니 애매해지네. 아, 그거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죠. 저건 내일 할까 그러면? 쉬어가라, 쉬었다 가라. 해걸음 역의 풍경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아내 미숙 씨가 텃밭으로 나옵니다. 아니 지나다니는 길가에 무성이 자란 이건 또 뭔가요? 어술이라는 나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향이 좋아요. 데쳐서 나물밥으로 해먹는 거예요. 뒤에 건 곤드레. 저 곤드레도 나물밥 해먹는 거. 이렇게 심어놓고 조금씩 해먹으면 맛있거든요.
어수리 나물은 살짝 데쳐서 밥 지을 때 얹으면 식감도 좋고 향도 그대로랍니다. 참나물은 참기름에 살짝 묻히고 몽글몽글한 도토리묵을 곁들이니 말 그대로 자연 밥상. 왕후의 밥상이 부럽지 않네요. 양념장과 어우러진 나물 향이 입안 가득 식욕을 돋웁니다. 향이 좋은데? 확실히 곤드레에 비하면 향이 진해. 좀 부드러운 것 같기도 하고 곤드레보다. 해가 져야 저녁밥을 먹는다는 부부. 그냥 밝을 때는 저녁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어두워지면 아 저녁 먹어야겠다 이러고. 여름에는 뭐 9시, 10시에 먹을 때도 있고 겨울에는 6시, 7시 뭐 그때 먹는 시간이 다르죠. 해 지는 시간이 다르니까. 남들보다 좀 늦게 사는 건가? 한 발짝 늦지 한참 늦지 한 발짝이 아니고 좀 많이 늦은 것 같아요. 서쪽대 소리가 안 나네. 아직 여름이 아니지. 아니야, 났어. 어제 밤에 들어보면 나. 아직 밤이 안 된 모양이지. 아, 빨리 먹고 들어가려고 그래. 새가. 이제 소쩍새 들리네 이제. 음. 이거 소쩍 하잖아. 비구름이 걷히고 시인의 마당에도 새날이 찾아왔습니다. 수컷 딱새의 몸짓이 예사롭지 않죠? 딱새 둥지에 경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있던 호기심이나 어떤 신선감 뭐 이런 게 있었던 그런 걸로 이렇게 보게 되지만 자꾸 이제 보면 볼수록 이게 나하고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그런 어떤 느낌까지 얻게 되죠, 요새는. 딱새 부부가 먹이를 물어 나르느라 바쁩니다. 거미를 물고 온 어미 딱새를 수컷이 밀어냅니다. 아직 거미를 삼키기에는 이르다는 뜻이겠죠? 가까이는 안 오죠. 일정 정도 거리를 서로 두죠. 너무 가까우면은 서로 어떤 침범하는 게 있거든요. 소유하려고 애쓰지 않는 관계. 적당히 거리를 두어야 떠나도 서운치 않고 묵묵히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몰같이 부부의 둥지에도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고 보기 때문에 산에 살면은 산짐승 중에 한 마리고 바다에 살면 바다 물고기 중에 한 마리고 여기 하늘을 날아다니는 사람 새 중에 한 마리고 다 그런 거예요. 놓고 사람과 자연, 인간과 동물 서로 경계를 두지 않는 시인의 집. 장갑 낀 사람이 음. 다른 사람이 저자로도 가만 아내 미숙 씨가 새 집을 옮기느라 분주합니다. 힘들리니까. 너무 꼭 감아놔가지고 풀기가 힘들다. 애써 달아났는데 헛수고했나 봅니다. 그냥 아무 새나 들어가라고 했는데 조그만 새가 들어가거든요. 그 딱새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 불빛이 비쳐가지고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위치가 좀 잘못됐어. 이게 여기 와서 이렇게 또 보면 이렇게 탁 보이잖아. 여기서 안 오가는 보인다고. 사람들이. 여기서 안 보이니까 여기 그러니까 들어가겠지. 내가 딱새라도 안 들어간다고. 그런가? 그럼 어디 달까? 저쪽으로 좀 옮겨 달자고. 헛간 옆 뽕나무 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잘 올라가. 아내가 신경 쓴 보람이 있어야 할 텐데 그 바람도 단단히 묶어둡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딱새 같은 경우는 보면 저희 집에 이렇게 지붕 있는데 안에다 짓더라고요. 그냥 밖에 안 이렇게 짓지 않고. 사람 집 가까이 살다 보니까 사람이 지어놓은 어떤 거를 좀 이용을 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그런 걸 터득했다고 봐지죠. 됐어요? 부부의 바람대로 내년엔 작은 새가 이 집에 찾아와 줄까요? 많이 날아다니는데 제가 갖다 놓은 집에도 한번 들어가 살면 좋죠. 남편은 엄청 좋아해요. 이 사람도 내가 볼 땐 그냥 한 마리 새예요, 새. 이렇게 무거운 새가 어디 있어? 소중한 거, 가까운 거. 이런 어떤 모습이 다 새처럼 느껴지죠. 가장 소중하고 가까운 벗. 승도신 그런 존재를 모두 새라고 부릅니다. 세상이 온통 감옥처럼 느껴졌을 때 그를 시인이라 부르며 세상 밖으로 불러내준 것도 바로 새였으니까요. 아무도 없는 집에 바람도 구름도 쉬어가는 오후. 승도 씨가 집 가까이 있는 뒷산에 오릅니다. 하지만 목표가 정상은 아닙니다. 이게 산 중턱입니다. 딱 가운데쯤 된다고 보면 되죠. 이곳이 승도 씨가 가장 좋아하는 높이. 내려보는 그 오만함도 있고 올려보는 이 겸손함도 있고 어떨 때 보면은 사람이 좀 오만해지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자연의 어떤 이 눈으로 본다 그럴까? 그러면 이 세상에는 높고 낮음도 없고 지극히 평등하고 천하고 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세계죠. 무엇하러 이 산중에 들어왔느냐? 산이 그에게 묻습니다.
한 발만 헛디뎌도 생명의 저 끝이 보이는 세상. 얻으려 하지 않고 흐르는 물처럼 살겠습니다. 시인이 대답합니다. 물소리가 들리거나 뭐 물줄기를 만나거나 그러면은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가라앉는다 그럴까? 어쩌면 나를 뭐 돌아보게도 하고 깊게 뭔가를 좀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고 생각이 되죠. 가만히 봐야 비로소 보이는 것. 물 표면을 이렇게 물을 바라보면 이제 내가 보이죠. 그때 또 물이 이렇게 좀 흔들면 내가 또 이제 안 보였다가 다시 잠잠해지면 또 내가 보이고. 그래서 항상 이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아닌 다른 모습만 매일 보면서 살게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우리도 나를 보지 못하고 타인의 삶을 동경하는 시선을 따라 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연스럽게 자연은 막힘없이 흐릅니다. 사람도 물이 흐르듯이 흘러내려가죠. 여기 있는 물이 저를 가듯이 사람도 어딘가로 간다는 거죠. 뭐 인생이란 게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언제나 날 수 있지만 곤하면 쉬어가는 새처럼 이곳에서 시인은 산에 사는 사람, 그 산이 되고 싶습니다.